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저점을 다시 깨버렸습니다. 네, 장중에 일부 말아 올리긴 했는데 여건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고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다시 밀렸다라는 거는 하락이 굉장히 쉬운 그런 상태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2200선을 봤습니다. 여기서 더 떨어져 봤자 이제는 이미 100포인트도 안 되는 그런 하락을 예상을 할 수 있고, 반등을 하더라도 뭐 기대할 수 없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대할 것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심하게 내릴 것도 없으니까 매수세가 들어오지도 않고 매도를 할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되니까 거래가 굉장히 줄어드는 이 거래 실종 상태의 시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 시각과 또 다른 분들의 시각이 다를 거니까 제가 저기 제도권에 있는 분들 직접 이제 듣는 건 아니고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대단한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분들 통해 가지고 하나 건너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는 뭐 아는 사람도 잘 없습니다, 제도권에. 들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일단 가치 투자를 지향하는 쪽 추가로 매수를 했다. 그리고 뭐 포지션에 변동이 없다. 뭐 이건 굉장히 당연한 것 같습니다. 왜냐면 가치 투자를 하는 쪽에서 샀던 가격이 뭐 10,000원인데 이게 8,000원이 됐다. 그럼 더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싸서 샀는데 더 싸졌으니까 더 산다. 뭐 요거는 당연한 부분이고,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매매하는 그러니까 대응을 하는 쪽 펀드 매니저들 쪽의 얘기를 들어보면 올해는 뭐 할 게 없을 것 같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물론 여기도 틀릴 수 있고, 그리고 그 펀드 매니저 쪽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고. 미래는 아무도 모르니까 어쨌든 확률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가치를 보고 실적을 보고 투자하는 쪽, 경기 침체가 온다고 해도 이게 경기 침체에 영향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근데 다행스럽게도 유안타 증권 통해 가지고 이제 문자로 이렇게 발송해 드린 그런 종목들은 대체로 뭐 경기 침체가 오더라도 실적에 어떤 부침이 없을 것 같다라는 종목들입니다. 그리고 접근 자체도 가치 투자의 성격인 거고, 그래서 그대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이 나빠서 지나고 나서 보면 너무 화납니다. '아 그때 좀 팔고 지금 다시 살 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 파동이라고 해 봤자 그런 큰 파동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가 NH투자증권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NH투자증권 2006년에 사 가지고 2015년에 팔았습니다. 물론 그 사이에 대응이란 건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큰 시세가 나기 전까지는, 물론 이 큰 시세도 아니지만 그래도 2배였으니까 큰 시세가 날 때까지 잔파동을 포기를 하지 않으면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쪽으로 가시고, 단기 대응은 또 단기 대응으로 가시되, 단기 대응은 거래 자체가 지금 실종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기대할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기술적 반등을 한 다음에 근처도 가지 못하고 다시 저점을 깼다는 건, 이런 경우는 사실 좀 드문 경우입니다. 그만큼 시장이 약하다는 거고, 그 시장이 약한 배경을 보면 앞으로 유동성이 계속 빠질 거니까 하락은 깊게 나오고 반등은 얕게 나올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모멘텀이 없고, 뭐 대만조차도 정부가 증시 안정을 위해서 이제 어떤 대응책을 강구를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지만 정부에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처럼 기술적 반등을 크게 기대할 수도 없다. 이 유동성의 힘이란 건 이때를 보시면 됩니다. 이 당시에는 누구도 V자 반등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초기에는. 근데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V자 반등을 했습니다. 뭐 이중 바닥을 만들고 천천히 올라갈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었고 또 확률적으로 높은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유동성의 힘으로 V자 반등을 하고 추가 상승까지 내달렸습니다. 이 과정은 유동성이 아니고서는 설명이 안 됩니다. 만약에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은 거였다면 이런 형태가 됐을 겁니다. 이런 형태가 돼서 지금쯤 이제 조금 반응이 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급하게 올랐기 때문에 또 빠질 것이다.
2001 년에 9.11 테러가 있었을 때도 그랬습니다. 9.11 테러가 있었을 때 많이 빠지고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대세 상승장이 왔는데 요 공백이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예. 그게 왜 그랬냐면 유동성이 빠르게 축소되고 그때 당시에는 테러 때문에 그때 분위기를 전하면 '앞으로 영영 이 자유화라는 게 없을 것이다. 이 세계 무역 질서가 아주 자유롭게 바뀌는 과정에서 9.11 테러 때문에 이제 수립국도 제한을 해야 되고 이런 걸 하다 보면 세계화라는 게 많이 퇴보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습니다. 그 전망을 깨트린 게 전쟁으로 인한 유동성 공급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끝나고 나니까 다시 떨어지게 됐고 그래서 경기 회복까지 또 한참의 시간이 걸렸던 예 그런 것처럼 '아 이것도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빨리 오르면 빨리 죽을 것이다.' 사실 그래서 이제 제가 주식을 비중을 줄였던 부분도 있는데 이때. 근데 이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잘 버텨 가지고 '더 올라갈 건가?' 그래서 뭐 그때 당시에 제가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떤 뭐 해안이나 아니면 뭐 선고안이 있었거나 아니면 시장을 뭐 통찰력 있게 봤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닙니다. 그냥 생각보다 잘 버텨 가지고 '어 더 갈 건가?' 생각을 했던 거고 8 월은 분명히 나쁘니까 보통. 그래서 한 달 딱 정리하고 가려는데 그 투자금 회수하려던 계획이 쪼끔 지연이 되면서 제 거 먼저 제가 먼저 해 드리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런 과정까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이제 저는 뭐 사람마다 팔자가 틀리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욕심 한 번 딱 부렸는데 이 욕심도 큰 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휴 주식에서 한 번 딱 먹고 그 원 원룸이나 사서 원룸 임대나 주면서 예 안정적인 그 소득을 얻고 그냥 자유롭고 아무 평화롭게 왜냐하면 이 당시에만 해도 2016 년까지 해도 제가 2007년 이때부터 이제 이 커뮤니티 운영을 시작했는데 한 10 년이 됐는데 물론 이제 그게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많이 모였고 그 평생 회비 한 번만 딱 받지만 어쨌든 매번 이 서비스가 나쁘지 않아서 소개도 들어오고 또 합리적인 가격이다 보니까 이렇게 오시고 해서 사실 먹고 사는 거에서는 큰 지장이 없었고 이게 사실 제가 제 역량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성공이었는데 사람이 또 눈높이가 높다 보니까 제가 이게 최대의 성공이라는 걸 간과를 하고 욕심 한번 딱 부렸다가 10년 동안 뭐 이룬 게 없다는 생각과 함께 그것도 어떻게 보면 욕심이니까. 예 욕심 한번 부리니까 망하고 욕심을 안 부리고 뭔가 다른 분들을 위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일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저도 득을 보더라. 팔자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아 다른 분들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보시면 그렇죠. 제 팔자가 그런지 다른 분들 거 먼저 해 드리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 주식 투자를 1년 동안 못 했습니다. 전혀 뭐 해안이 있고 시장을 제대로 받고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행스럽게 저는 뭐 시간이 늦어진 대로 지연이자 20%를 받게 됐고 받게 될 거고 그러면 주식 투자를 했으면 최소 마이너스 30%를 얻어맞았을 건데 그게 제 욕심을 차린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을 위하다 보니까 뭐 거의 뭐 한 50% 득을 본 셈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그게 돌아서 저한테도 좋은 일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께 이거를 강요를 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팔자가 다르니까.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깨부셔야 또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내 욕심을 부려야 잘 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이건 그냥 저의 한정된 얘기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저한테 뭐 하소연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뭐 이런데 다들 오해를 하시는 게 '아 그때 그래 뭐 부동산 갑자기 주식하던 양반이 부동산을 하고 태양광 한다고 할 때 이 시장을 해안을' 그런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이런 겁니다. 예 뭐 저도 제가 그렇게 포장이 되면 참 좋겠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데 또 사실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해명을 합니다. 해명을 하고 하지만 이제
그때도 몰랐던 것처럼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뭐 전망은 그렇습니다. 유동성이 계속 빠지니까. 유동성이 계속 빠지고 기술적 반등이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이건 이중바닥해서 천천히 올라갈 거란 이 예상을 유동성으로 인해서 이만큼의 갭이 발생했던 상황과 비슷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도 패닉셀이 나오고 시장 투자자들 투매도 나왔으니까 안정을 찾으면 바닥 다지다가 뭐 잘해야 또 계단식 하락 아니면 반등 이 정도를 예상하지만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이만큼의 또 갭이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지수만 보면 뭐 그런 가능성이 충분히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한국과 미국의 차이입니다. 미국은 금리 인상을 하고 달러가 강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환율이 오르고 미국 증시가 많이 빠졌지만 미국 증시는 세계 증시 비중의 30%대에서 60%까지 증가했습니다. 다른 국가들 증시는 오른 것도 아닙니다. 미국 12년 동안 올랐습니다. 그게 이제 제자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미국 증시의 하락폭에 비해서는 한국 증시가 덜 내릴 것이다. 그리고 미국의 환율 감안했을 때 달러가 강세고 원화가 약세라고 했을 때 미국 증시가 계속 빠지는 부분 그리고 환율까지 고려했을 때 우리 증시를 달러로 환산하면 빠질 거지만 달러 환산으로 치면 이미 환율 때문에 빠진 게 있다. 그래서 더 빠질 부분은 굉장히 제한적일 것이다. 뭐 내려가는 기세가 있고 유동성이 없기 때문에 뭐 심지어 1800을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상태에서 본다 하더라도 이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죽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죽는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의외로 무사할 것이다. 두 번째, 이 업종 내에서 미국 기술주가 죽기 때문에 한국 전기전자가 죽는 거지 나머지 제조업들은 오히려 건재합니다. 조선 별로 안 내렸습니다. 지금 대표주들 하나씩 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걸 기억을 하시고 자, 삼성전자부터 보겠습니다. 요거를 시장 대비해서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봐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는 요 시기에는 잘 버텼습니다. 요 시기에는 시장보다 잘 버티다가 요 시기에 이제 시장보다 더 나쁜 상황이 됐습니다. 이유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합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투자 심리가 무너졌다라는 거. 그 무너지는 건 지수가 저점을 깨면서 본격화됐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그 전에 잘 버틴 것은 삼성전자를 사면 손해를 안 볼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에 근거한 개인 투자자들의 대기 매수세가 끊임없이 들어왔기 때문이고 지금은 못 삽니다. 7만 원에 시원하게 잘 사시던 분들도 5만 원대 되니까 못 삽니다. 왜? 더 떨어질까 봐. 근데 가치 투자 측면에서 보면 7만 원에 샀으면 5만 원은 더 많이 사야 되는데. 이게 투자 심리가 작용하는 거고 시장 대비해서 못한 흐름입니다. 근데 현대차를 보면 네, 이때는 시장 대비해서 못했습니다. 이때는 못했지만 지금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습니다. 지수는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제 업종 내에서 차별화 흐름이 나온다는 거 보여주는 거고 삼성전자하고 달리 현대차는 어떤 부분이냐면 현대차에 그동안 약간의 부진이 있었다. 현대차가 실적을 회복을 했고 그 뒤에 하나씩 따져보면 이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분기 2조 원 이하로 떨어졌었습니다. 그러다가 올 들어서 이제 거의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전에 이제 물류 대란 영향이 컸었고 그래서 현대차가 그 이전에 굉장히 실적이 나빴지만 2021년에 과거 전성기 실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상태. 올해는 완전히 회복할 거고 더 점점 좋아질 것이라는 예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친환경차에서 현대차가 두각을 나타냅니다. 테슬라 다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테슬라 다음에 친환경차, 즉 자동차 업종에서 성장성을 가져왔고 그리고 실적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차량용 반도체 문제 차 반도체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판매량이 줄어든 게 다른 신흥국에서 만회를 하고 있다.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좋고 한국 시장에서 마진이 여전히 좋다. 원화 약세로 수출이 괜찮을 것이다. 일본 엔화보다는 덜하지만 네, 그리고
현대차가 중국 리스크를 어느 정도 다 반영을 한 상태다. 예, 요런 것까지 다 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관련된 리스크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 중국이 보복 조치를 하려고 해도 이제는 예전처럼 뭐 카드가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대중무역은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니까 흑자 보는 국가가 적자 보는 국가의 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 무역 안 해 그랬을 때 손해를 보니까 이제 우리가 과거에는 어마어마한 흑자를 봤기 때문에 당연히 예, 굽신거려야 되는 거고 정치권의 어떤 정권의 성향상 중국한테 굽신거리고 중국한테 뭐 좀 강하게 나오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대중무역 흑자가 많이 났을 때는 저 자세였고 지금 이제 적자가 나니까 별로 우리가 중국한테 잃을 게 없다 이런 관점에서 바뀌는 거지 뭐 정권의 성향하고는 딱히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동차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그 대중 보복 조치가 실행이 된다 하더라도 끼케야 소비재 정도. 그리고 중국에서 이미 현대차는 판매량이 많이 줄어가지고 근데 공장 투자는 계속 하라고 압박이 들어오고 예, 그런 과정들을 다 거쳤기 때문에 현대차가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고 있다. 즉 지수가 빠지더라도 멀쩡한 종목들은 잘 버틸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선주 중에서도 현대미포조선이 지금 상대적으로 괜찮은데 보시면 아까 지수 모습 기억하시면 아시겠지만 지수보다 훨씬 강합니다. 근데 시가총액 비중이 낮다 보니까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지금 아직도 300조 이상입니다. 삼성전자가 300조 이상인데 올 들어서 30% 이상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450조까지 찍었다가 30% 빠지면서 이제 300조대로 내려왔습니다. 100조 이상 증발했습니다. 근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올랐습니다. 그럼 이것 두 개만 보면 오른 종목도 있고 내린 종목도 있지만 지금 오른 게 시가총액이 3조 5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한 3조 원 됐었고 5천억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5천억이 오르고 100조가 빠지니까 지수가 왕창 빠지는 거지 실제 우리가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 하면 패닉셀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투자 심리는. 근데 지수가 계속 줄줄줄 빠지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는 거지 종목 내에서 거품이 없었던 종목들로 가면 괜찮은 접근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가져갈 만하다라는 거고 삼성전자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빠질 만큼 빠졌는데 뭐 여기서 빠져봤자 뭐 이런 관점으로 가면 어차피 지금 이제 주식을 팔 수 있는 시기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현대미포조선도 이런 상태고 그러면 포스코는 지금 시장 따라 가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좋았는데 지금 나빴다. 이게 어떤 걸 시사를 하냐면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힌트를 하나씩 얻어가면 됩니다. 포스코가 시장 대비해서 선방하다 지금 왕창 깨졌다라는 거 뭐 탄소세라든지 원자재 가격 약세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탄소세야 뭐 원래 있던 거고 그럼 원자재 가격 약세가 지금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경기 침체를 피할 수 없다. 앞으로 경기 침체에 의한 리세션이 일어날 것인데 거기에 따른 어떤 반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금리를 올려가지고 시장이 유동성에 충격을 받는 하락이 있었는데 그때는 원자재가 같이 오르니까 괜찮았다. 근데 지금 금리 올릴 시기도 아닌데 금리를 올리는 바람에 원자재가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충격을 받는 부분에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폭락을 하고 있다. 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수요가 빠질 것이고 그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원위치 할 겁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뭐 고금리가 갔을 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금리 얼마 못 올립니다. 금리 얼마 못 올리고 2024년이 되면 제로 금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구 구조상, 경제 구조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 다 죽습니다. 정말로. 네, 그래서 고금리에 대해서 특별히 걱정할 게 없고 원자재 가격은 경기 침체로 제자리로 갈 것이다. 이걸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반영을 했는데 이 반영에 앞서서 더 내용을 또 따져보면 그렇습니다.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는 리튬 기대감이 컸었는데 그 리튬 가격도 앞으로 떨어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니까 이렇게 죽어버리는 이런 모습이고 네, 그래서 원자재 관련주들이 그동안 올랐고 잘 버텼고 이런 게 또 빠지면서 한꺼번에 반영이 됩니다. 즉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 이 원자재를 쓰는 자동차가 좋고 원자재를 쓰는 조선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닉 셀이 끝났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내려가더라도 이런 환경 변화의 수혜를 보는 업종이 있고 그 업종의 시가총액이 작을 뿐이지 그냥 우리가 비슷한 비중으로 담았다면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내리고 생각보다 시장이 나쁘지 않은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되는 것은 대응이란 걸 할 때 오른 걸 놔두고 내린 걸 팔아야 되는데 내린 걸 사기 위해서 오른 걸 팝니다. 그럼 오른 건 더 오르고 내린 거는 거기서 더 내리니까 이 지수 하락을 이제 온몸으로 얻어 터지게 되는데 그리고 제가 LG 에너지 솔루션 계속 경고 드린 것처럼 결국은 이제 빠지기 시작합니다. 7월 27일이 보호 확약이 풀리는데 그 전에 이미 시장 하락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시가총액이 83조인데 아까 말씀드린 삼성전자가 300조대 두 개 합쳐서 400조가 넘습니다. SK 하이닉스까지 치면 거의 뭐 SK 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등등 뭐 이런 애들 합치면 500조입니다. 시장의 거의 40%입니다. 이 40%가 작살이 나는데 시장 지수가 다른 애들은 제자리에 있어도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런 구조로 빠지는 거지 나머지 종목들을 급하게 팔고 현금을 100%로 만들어야 되고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보유한 종목이 이 거품이 빠지는 과정에서 해당이 안 된다면 그리고 두 번째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이 경기 침체하고 무관하다면 그러면 지금 오히려 더 좋은 자리다. 지수가 내려도 내 종목 안 내릴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저점까지 왔고 저점 깨고 나면 이제 뭐 공모가 30만 원 빼고는 지지선이 없는데 이 30만 원 부근에서 보호 확약 물량이 풀린다. 또 추가로 작살나서 뭐 많아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주가로 치면 한 10만 원 많이 쳐줘야 10만 원짜리입니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배터리 언급을 드렸는데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 원통형 배터리에서도 파나소닉에 밀리고 그리고 파우치는 불이 잘 나니까 앞으로 전망이 불투명하고 그 각형으로 가자니 각형은 못하고 그러면 그 인산철 배터리로 가자고 하니까 그건 이미 후발 주자 중에도 완전 후발 주자고 지금 도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할 것이냐 모르겠습니다. 저는 전혀 답이 보이지 않는데 주가가 이만큼 유지한다? 결국은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상장 이후에 가장 상대 강도 낮은 침체 상태입니다. 상대 강도가 지난 저점에 비해서 더 좋을 때 이 다이버전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상대 강도가 이 정도다. 그러면 여기 저점까지 왔을 때 상대 강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랬을 때 여기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상대 강도가 더 빠졌다라는 것은 앞으로 저점을 깰 것이라는 걸 예고하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물론 보조지표가 후행 지표긴 하지만 이 상대 강도가 지금 저점을 깨지 않았지만 더 낮다라는 것은 이미 저점 붕괴를 예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이렇게 망가지니까 지수가 빠지는 거지 나머지 종목들은 아까 현대미포조선 보셨다시피 잘 버티고 있더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들 원자재를 쓰는 보유 종목들 괜찮습니다. 원자재 가격 내릴 거니까 부채가 많은 종목들 의외로 잘 버틸 겁니다. 왜? 이 금리가 오래 갈 수가 없습니다. 경제 구조상 제로 금리가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경제 구조상 제로 금리가 갈 수밖에 없는 게 뭐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뭐 금리가 20%였고 뭐 이렇다라고 하는데 이때만 하더라도 세계 전쟁이 끝나고 베이비 붐이었습니다.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많았습니다. 젊은 층이 폭발적으로 많고 이 젊은 층이 다시 폭발적으로 많고 다시 베이비 붐 세대가 이어지니까 그래서 이 쌍으로 50년대생, 70년대생이 쌍으로 쏟아지면서 최악의 인플레이션이 70년, 80년대 나온 겁니다. 왜? 인구 구조 때문에. 지금 인구 구조상 인플레이션이 과거처럼 오일 쇼크처럼 나올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나이 들수록 활동이 떨어집니다. 젊었을 때야 클럽에서 하루 종일 놀고 다음날 일도 할 수 있고 여자 만나러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고 부산에서 서울 가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뭐 한 40만 돼도 나이 40만 돼도 그냥 안 가고 맙니다.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 인구 구조상 오래 갈 수도 없는 인플레이션이고 공급 문제 때문에 나온 인플레이션이라서 더더욱 그렇다. 그랬을 때 뭐 당장 끝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인플레이션이 당장 끝나지는 않겠지만 한 2-3년 뒤면 제로 금리의 환경 그리고 원자재 가격이 아주 낮고 경기 침체도 끝나고 그래서
2024년 정도 되면 정말 투자의 적기가 올 것이다, 주식시장에서. 그 투자의 적기라는 것은 단순한 뭐 그런 게 아니라 지수 자체가 최소 2배가 오르는, 그러니까 한 2,000까지 빠지고 이게 다시 한 4,000까지 오르는, 장기적으로 이런 게 나타날 건데, 지수가 2,000에서 4,000 가는데 삼성전자는 못 간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들은,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이런 종목들은 무너진 다음에 다시 매물을 소화하면서 가야 되니까 그런 종목들은 못 가고 오히려 조선이나 뭐 이런 자동차나 이런 게 간다, 이랬을 때 지수가 2배 가면 걔네들은 뭐 진짜 10배 정도 수익이 날 겁니다. 이때 한번 기회를 잘 잡아서 경제적 자유인으로 도약해야 된다. 이 기회 못 잡으면 또 그렇습니다. 코로나19 때 폭락한 시기에 기회 잘 잡으면 종목들 대부분 많이 올랐습니다. 아무 종목이나 찍어보더라도, 그냥 여기 집히는 거 아무거나 찍어보더라도. LG전자 4만 원대 갔다가 19만 원 갔습니다. 그냥 잡으면, 이때 잡았으면 1년 만에 한 거의 5배 가까운 4배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 물론 그 사이에 팔 수 있는 그런 게 기회가 또, 아니 팔고 끝내버릴 기회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이걸 온전히 먹을 수는 없지만 그냥 수치상 기회라는 측면에서는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 아무거나 찍었을 때 DB 하이텍이 찍혔습니다. 이 DB 하이텍을 보더라도 10,000원대 주가에서 8만 원을 찍어서 4배 이상 됐다. 예. 그래서 이런 시기 좋은 기회를 잡으면 또 이런, 물론 이것도 우리가 전혀 예측을 못했지만 그래도 쌀 때 사면 괜찮다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 2-3년 후에는 제로 금리에 또 그 경기 침체가 끝나는 시기가 될 것이고, 경기 침체 동안 경쟁 업체들이 많이 죽어서 경쟁 완화인 상태가 될 것이고, 네, 그런 상태에서 주가는 굉장히 싸고 또 오랫동안 투자자들이 고생해서 웬만한 매수로는 주가가 움직이지도 않을 거고, 그런 좋은 상태가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락의 시작이고, 그래서 뭐 기술적 반등이 있고 다시 내리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뭐 이게 이렇게 내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지금 뭔가 저가 매수를 한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단기 관점에서 짧은 주기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리를 인상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금리 인상하겠다는 걸 당장 뒤집을 수도 없고, 물가가 당장 기세가 꺾이지도 않고, 예,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더, 예, 신규 매수는 신중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품이 빠지는 업종이 아니면 삼성전자처럼 기술주 전체가 망가진 이런 가정의 영향이 아니라면 굳이 매도할 필요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도 나쁘지 않은 흐름입니다. 예, 그래서 업종별로 시가총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수가 더 내릴 수는 있고, 그게 또 우리 심리를 더 취약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이미 많은 종목에서 패닉셀이 나왔고 심지가 약한 투자자들은 다 빠져나갔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더 팔 사람도 없고, 지수가 내리면서 파는 건 외국인밖에 없을 텐데, 그 외국인 투자자들이 파는 건 대형주밖에 없을 거고, 그래서 나머지 종목들은 특별히 나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2-3년 그냥 갖고 있는 거, 요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한 2-3년 동안 계속 약세장이다. 지수는 뭐 많이 빠지면 2,000선, 더 빠지면 한 1,800까지도 볼 수 있겠지만 이건 거의 철저하게 대형주의 영향이다. 왜냐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나머지 종목들은 과거에 2,000보다도 못한 상태입니다. 심지어 어떤 종목들이 2008년보다도 못한 주가입니다. 그런 주가에서 나머지 삼성전자만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떨어진다라는 건 뭐 자연스러운 거고, 그걸로 인한 지수 하락 정도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2-3년 동안 이런 구조인데, 그럼 지수가 내려가는 과정에서도 그 하락의 이유와 무관한 종목들은 꾸준히 조금씩은 이런 주가의 상승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유 종목은 그냥 물량 지키면서 대응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락이 그냥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그러면 기술적 반등, 물론 유동성이 빠지는 과정이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코로나 때 유동성 공급 때문에 일직선으로 올랐던 것처럼, 그래도 지금보다 나은 대응 자리가 있을 때, 예,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정리를 하시고,
현금은 잘 지키시고, 그리고 그동안 앞으로 2-3년 동안 철저히 생업에 열중을 하시면서 소비를 줄이셔 가지고, 소비를 줄여야 뭐 금리를 더 못 올리고 예 경기 부양책이라도 내놓고 그럴 거니까. 그렇게 해서 생업에서 현금을 더 축적을 해서, 그래서 자연스럽게 주식 비중을 줄여가는, 그러니까 예 내가 1억을 투자를 한다. 주식에 지금 9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현금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내려 가지고 이 9천만 원이 6천만 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년 동안, 그냥 2년으로 그냥 고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열심히 생업에 집중해서, 물론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1년에 1,000만 원 모으는 것도 쉽지가 않겠지만 그래서 한 2천만 원을 현금을 더 모읍니다. 그럼 주가 내려 가지고 6천, 현금은 3천,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이게 한 종목이 아닐 거기 때문에 어떤 종목 뭐 마이너스 30, 어떤 종목 마이너스 50, 어떤 종목 마이너스 10 뭐 이런데, 움직이다 보면 2-3년 안에 뭐 움직이다 보면 이런 경우는 또 자체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럼 여기 플러스가 되고 이건 마이너스가 되고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높아졌을 때 '아 이제는 투자를 할 만한 시기다.'라고 하면 여기 투자하고, 그 해결 보면 여기 다시 투자하고 해결 보고, 그러면서 이제 좋은 시기를 맞이하게 되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당장 문제를 해결하려고 덤비면 더 악화가 됩니다. 물을 타 가지고 해결을 봐야지. 그러면 그게 물 탄 게 또 쭉쭉쭉쭉 빠지면서 이 현금마저 없어집니다. 단순히 1,000만 원의 현금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이 1,000만 원의 현금이 있음으로 인해서 내 심리에 영향을 주는 부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부분이 사라지기 때문에, 요게 없어서 7천이 되면 돈 생길 때마다 이렇게 2천씩 모으는 게 아니라 100만 원, 200만 원이든 돈 생길 때마다 넣어서 그냥 증발을 시켜 버립니다, 계좌에서. 그러면 나중에 좋은 시기가 와도 돈 하나도 없습니다, 주식만 있고. 그럼 어쩌다 이거 해결 보는 거 바로 집어넣었다가 여기서 한참 또 시간이 걸리고 현금 비중이 작으니까. 그러면 2년 후에 시장이 다시 좋아져도 이거 본전 찾다가 일 다 보게 됩니다. 물론 본전은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다만 그 좋은 시기를 본전 찾다가 일 다 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주식 비중을 늘리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또 섣불리 손절을 하지도 않고 잘 관리를 하면서 생업에 집중해서 현금을 늘려가고, 주가 하락으로 이게 주식 비중이 줄어들어서 자연스럽게 현금 비중이 적어도 주식의 한 50%까지 될 때까지 만드시는 거. 이 과정이 사실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뭐 여러분들 단타로 이렇게 대응을 하셔서 만회를 하셔야 된다, 아니면 지금 몽땅 주식 다 빼 가지고 더 좋은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 둘 다 말은 쉽지만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주식 투자 안 해본 사람들이나 얘기하는 거고, 뭐 저처럼 평범한 상태에서 주식 투자 오래 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멀쩡한 종목도 잘 지키고 현금 잘 지키고 생업 열중해서 현금 계속 만들고, 그렇게 해서 좋은 시기까지 버텨나가는 거, 이게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예, 댓글 확인이 조금 늦었는데 댓글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댓글도 힘이 많이 빠지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아요 찍어 주시는 분들, 예, 굉장히 대단하신 겁니다. 그게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 다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상관이 있고 연결이 돼서 앞으로 여러분들 투자에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겁니다. 예. 소형주에 접근하려면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일단 실적이 나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과 거래를 해야 됩니다. 대기업과 거래하는 기업들은 적어도 돈을 떼일 염려는 없으니까 매출이 나오면 그게 실제 매출이 되고 계약이 나오면 실제 계약이 됩니다. 근데 대기업과 거래하지 않는 곳은 그 거래처 하나가 무너지면 그냥 자동으로 아웃입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대기업과 거래를 해야 돈이 떼이지 않는다. 실적 적어도 플러스는 나야 된다. 네, 대기업과 거래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앞으로 리스크라는 게 이 노동력,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노동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기 때문에 사람 구하기가 힘들어지는데, 이 노동과 관련해서 자동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된다. 이 자동화는 정부에서 보조금 많이 줍니다. 자동화 설비로 전환했을 때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 관련 리스크가 좀 적어야 되고, 네, 그리고 그 원자재가 앞으로 더 오르지는 못할 겁니다.
결국은 내려갈 거고 그 과정에서 수익을 많이 보게 될 건데 원자재 관련된 종목이어야 되고 결국 기초 그러니까 중후장대 이 기초적인 제조업 이쪽이 지금은 아주 나쁜데 앞으로는 더 나빠질 게 없고 주가도 이미 다 내릴 만큼 내려서 괜찮아질 것이다. 예, 요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기업과 거래하는 이런 종목들이 결국은 그렇습니다. 대기업하고 거래하면서 물량이 늘어난다. 그러면 여기 관계자들도 알 것이고 예, 이쪽에 관계자들도 알 겁니다. 근데 양도세가 없어졌습니다. 양도세가 없어졌는데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과 거래하는 뭐 조선기자재업체라고 하겠습니다. 현대중공업과 거래하는데 물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앞으로 좋아지겠네? 그럼 현대중공업 관계자도 조금씩 사볼 거고 여기 안에 있는 임원들도 사볼 거고 임원들 아는 사람들도 사볼 거고 근데 이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 규모 있게 살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뭐 300억이다. 근데 이 사람들 몇 명만 사도 주가 파고 오르거나 안 올라도 물량이 잠겨버리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양도세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고 잘 아는 업황에 대해서 잘 알고 이 회사가 돌아가는 걸 잘 알기 때문에 편하게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근데 과거에는 이제 양도세 때문에 큰 금액을 투자를 못했던 거고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투자에 관심이 분산됐던 건데 지금같이 나쁜 시기에는 철저하게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은 종목들은 이런 사람들 몇 명만 사도 주가가 올라가게 되는 잘 버티게 되는 이런 게 되니까 철저하게 실적이 나오고 대기업과 거래하는 종목으로 압축을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예. 예. 2년 동안 잘 준비하셔 가지고 앞으로 10배짜리 장세가 왔을 때 그 10배가 오르는 장세에서 여러분들 기다리는 사람들은 그래도 본전은 찾습니다. 손절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고 좋은 종목 사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한 30% 40% 됐다. 기다리시면 됩니다. 본전 찾습니다. 근데 이 본전 찾는 시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생업에 열중하고 소비를 줄여 가지고 하고 뭐 제가 어릴 때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앞으로 시장에 대비해서 차까지 팔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조금 차가 없으면 돈이 모입니다. 예. 그리고 대중교통이 좋기 때문에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된다. 주식을 팔아서 늘리는 게 아니라 계속 현금을 모아 나가야 됩니다. 그 2년 동안 잘 모아 나가서 초기에 상승 초기에 원금 회복을 하면 요 시기를 온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까지 더해 가지고.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굉장히 재미없고 어려운 거지만 이걸 지금 시기부터 해 나가셔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뭐 어쨌든 대기업들이 안 하고 경쟁이 치열하지 않은 데를 해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뭐 모르겠지만 현재 편향이라는 게 굉장히 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뭐 기초적으로 보습만 잘 되고 냄새만 그냥 기본 향만 나면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 시장이 나쁘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공매도 세력과 결탁했다. 일단 이 뭐 공매도나 뭐 세력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맞아떨어집니다. 주가가 내리면 이 공매도 나쁜 놈들 때문이네, 세력이 장난치네 이렇게 해버리면 정확한 걸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근데 시가총액이 수조 원대에 달하면 뭐 세력이 어떻게 할 수도 없는 규모고 지금 큰 종목들은 코스피가 내리면서 다 프로그램 매매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너무 이렇게 의심을 하시는 건 좋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히 아니다라고는 제가 단정을 못하지만 그래서 메리츠 증권에 대해서 가치적으로는 걱정할 게 없는데 주가는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누군가 팔면 내려가는 거니까. 다만 이제 요렇게까지 생각하시는 건 좀 과하신 게 아닌가.
예. 사고를 이렇게 해 버리면 모든 게 다 공매도 때문이고 세력 때문이고 이렇게 되면 제대로 정확한 사실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을 못 보는 채로 투자를 하는 것은 우리가 미래를 몰라서 투자를 하는 게 어렵지만 사실까지 제대로 따지지 않으면 아예 그냥 아무 눈 감고 투자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쪼끔 예 지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예 뭐 대전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이렇게 예 댓글을 달고 이렇게 서로 예 힘을 주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당장 계좌가 나빠도 결국은 돌아서 보상을 받게 되실 겁니다. 왜 그게 뭔가 설명할 수 없지만 이 우주라는 프로그램이 그렇게 짜여 있는 게 아닐까 돌고 돌아서. 예. 마치 조조가 자신이 의심받았다는 오해를 해서 백부집 사람들을 몰살시켜 가지고 나중에 자기 아버지가 또 도적대한테 목숨을 잃었던 것처럼 결국 어떤 식으로든 돌고 돌아서 받지 않을까. 그래서 본인이 매수해 놓고 '아 누구 때문에 실패했다.' 아니면 뭐 주식이 나쁘니까 회사 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게 또 돌고 돌아서 나한테 오는 거고 '아유 그래 내가 잘못해서 손실을 봤네.'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내가 잘못해서 그랬네. 내가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자기 반성부터 하고 남 탓을 안 하면서 그 원인을 자기한테 찾아가고 성찰의 시간을 가지는 분들은 앞으로 주식을 대하고 그 결과가 또 다를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